조기 검진,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암이 낫는다. 진짜 그럴까? 50여 년간 암 환자 4만 명을 진료한 암 전문의 곤도 마코토가 들려주는 의사를 만나기 전 알아야 할 암 치료의 진실. 암은 건드리는 순간 반드시 역습한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암의 역습입니다. 저자인 곤도 마코토는 항암 치료의 진실과 의학계 내부 민낯들을 과감히 드러낸 양심 의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암 치료를 거부한 환자들도 수십 년간 추적 진료하면서 얻게 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암은 건드리는 순간 반드시 역습한다 라는 문구가 꽤 도발적인데요. 이에 여러 근거들이 제시되면서 암과 싸우지 말고 공생하라는 작가의 목소리로 결론 지어집니다. 기존의 암에 대한 의학 상식들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인데요.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책에는 암에 관한 유용한 의학 상식은 물론 알고 싶지 않은 진실들도 담겨 있습니다. 신약은 속임수다 라던가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과 같은 암 표준 치료가 왜 오히려 수명을 단축하는지 라던가 유일하게 믿고 있던 의사들의 속사정이라던가 등등 회복이 간절한 분들께는 자신이 택한 방법들이 부정당한 것 같아 회의적이실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이 부분이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 어느 정도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정보를 접하실 수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권해드립니다. 영상에서는 암 검사, 치료, 후유증, 부작용 등을 질문과 답, 그리고 부가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암치료 방법을 고민 중이시거나 만약이라는 상황에 닥치게 되었을 때 적어도 수술 이외에 암을 방치할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이 이 책을 읽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암의 역습 함께 들어보실까요? 보통 암은 CT 검사를 거쳐 진단을 받는다. 그러고 나면 수술 또는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이가 빨라진다. 방사선을 지나치게 쐬어 뼈가 부러지는 일도 생긴다. 더 나아가 우울증, 치매, 불면, 인지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고 급격히 살이 빠지는 바람에 체력이 떨어지거나 감염증에 걸릴 수도 있다. 통증, 저림, 요실금, 탈모 등의 후유증과 부작용으로 여생을 괴롭게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암을 찾아내거나 해치우려 할 때 즉각 보복하듯 일어나는 이러한 재앙을 한데 묶어서 나는 암의 역습이라 부른다. 암의 역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수술이다. 수술이란 메스로 피부를 베서 흉부나 복부 등에 생긴 질병을 고치는 행위다. 메스가 가해져 혈관이 잘리면 혈액과 함께 암세포도 흘러나와 상처 부위에 붙는다. 그곳에서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소전이라고 부르는 재발이 일어난다. 수술에 자극을 받아 암세포가 전이되거나 재발하는 일도 흔하다. 수술 이외의 치료법에서도 암은 무수히 많은 역습을 일으킨다. 예를 들면 항암제의 독성으로 정상세포가 손상을 입은 나머지 급사한 사람도 있다. 의사들이 하는 요즘의 항암제는 부작용이 아주 적어요 라는 말은 약으로 구역질 등을 억제했다 라는 뜻일 뿐 독성은 이전과 똑같다. 견딜만 하다고 계속 항암제 주사를 맞은 나머지 갑자기 죽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방사선을 지나치게 많이 쐬는 것도 피부, 장기, 그리고 뼈가 상하는 역습을 부른다. 최첨단 의료기술이 있어 인류는 머지않아 암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암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 지난 40년간
국민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게다가 일본 국립암센터는 20년 후에도 암 사망자 수는 줄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아무리 의료기술이 진보하더라도 전이하는 진짜 암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암은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바꾸어 보자. 암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상처는 나이를 먹을수록 많아지므로 암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80세 이상인 사람의 유체를 해부해 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암과 싸우기보다 노화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의사가 되어 반세기 동안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치료해왔다. 내가 다른 의사들과 다른 점은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 상태를 지켜보거나 암 치료를 거부한 사람들도 진료하면서 증상의 진행 과정을 아주 많이 관찰해왔다는 것이다. 개요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에는 암을 방치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가장 길게는 24년간 정기적으로 진료했다. 암의 종류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식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신장암, 방광암, 난수암 등이었다. 대학병원 같은 거대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암 방치 환자들을 장기간 진료해온 의사는 이 세상에서 나뿐이라고 자부한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수명을 단축하기 쉽다. 이는 내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다. 건강하다면 검사 같은 것은 받지 말고 암을 억지로 찾아내지도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아래의 다짐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만약 암이 발견되면 될 수 있는 한 가만히 둔다.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억제하는 완화 케어를 적극적으로 받는다. 암에 역습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의 8가지 사항을 지키자. 1. 검사를 받지 않는다. 건강검진, 국가암검진이 불행의 시작이다. 2. 병원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섣불리 진찰받다가는 혈액검사 등에서 암을 찾아낼 수도 있다. 3. 암이라고 진단되어도 통증이 없다면 잊어버리고 지낸다. 우리가 중년을 넘기면 대개 몸속 어딘가에 암이 있다. 공생이 제일이다. 4. 암 수술은 하지 않는다. 스텐트, 라디오파, 방사선 등 되도록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 5. 방사선은 지나치게 쐬지 않는다. 뼈 전이, 설암, 자궁 경부암, 방광암 등의 효과가 있지만 설량이 너무 많으면 위험하다. 6. 고형암에는 항암제를 쓰지 않는다. 항암제, 분자표적제, 옵티보 등 모든 항암제류는 수명 연장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독성이 너무 강하다. 7. 골고루 잘 먹는다. 특히 육류, 유제품,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하여 정상세포를 튼튼하게 만든다. 8. 이 책에서 지식을 습득한다. 암을 방치한 환자까지 포함하여 4만 명 이상을 진료해오면서 터득한 이치와 암 환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을 총망라한 이 책에서 암과의 행복한 공생법을 배운다. 암의 역습에 관한 Q&A, 암 검사, 치료, 후유증, 부작용 등. 암 진단 과정에서 생김새, 악성도라는 말을 쓰던데 무슨 뜻인가요? 암 진단의 결정적인 근거는 현미경으로 본 세포의 모양입니다. 이것이 생김새입니다. 세포가 찌그러져서 생김새가 안 좋으면 악성종양, 즉 암이라고 진단합니다. 악성도란 생김새에서 예상되는 나쁜 성질의 정도를 말합니다. 인상은 나쁘지만 인성이 좋은 사람이 많듯이 생김새는 암이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유사암이 진짜 암보다 더 많습니다.
의사가 생김새가 좋지 않은 암이다. 악성도가 높다. 성질이 나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포의 형태가 심하게 일그러져서 진행이 빠르고 전이나 재발이 일어나기 쉽다는 뜻이다. 단 환자를 치료하는 쪽으로 몰아붙이고자 거짓말을 하거나 악성도가 높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곧 죽는다 와 같은 말로 협박하는 의사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악성도가 높다는 말은 치료를 하면 암이 날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도 된다. 그러니 되도록 그냥 두는 것이 정답이다. 암의 절반 이상이 전이 능력이 없는 가짜암인데 나는 이것을 유사암이라고 부른다. 사실 일본과 서양은 소화관에서 생기는 암의 판정 기준이 상당히 다르다. 식도, 위, 대장에 발생한 생김새가 나쁘면서 점막 내와 상피 내에 머무르는 종양을 일본에서는 암이라고 판정하는데 서양에서는 암과 다르다고 취급한다. 일본에서는 점막 내암, 상피 내암종이라고 불리는 병변은 전형적인 유사암이다. 암 보험의 약관을 훑어보면 잘 알 수 있다. 상피 내암종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 암 진단 확정 시의 진단비가 보통 암의 10%, 특약이 필요와 같은 계약 조항이 별도로 추가되기도 한다. 이런 암의 진단비를 후하게 보장하면 큰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보험회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상피 내암종뿐만 아니라 자각 증상이 없는데 검사에서 조기 발견되는 암도 90%가 유사암이다. 의사가 권하는 대로 수술하고 나서 5년간 무사했다, 나았다, 운이 좋았어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사실 무의미한 수술로 몸에 상처를 냈으므로 손해를 본 것이다. 유사암인데도 항암제 치료까지 받고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도 꽤 많다. 만일 나머지 10%의 진짜 암이라면 치료는 더더욱 위험하다. 몸이 건강하고 밥맛도 좋은데 암이 의심되므로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권유를 받으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한다. 그리고 세포의 생김새 따위는 절대 검사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암 검진도 종합건강검진도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 진짜 암은 악성종양, 유사암은 양성종양, 폴립은 언젠가 암으로 변하나요? 암으로 진단된 종양은 진짜 암과 유사암으로 나뉩니다. 진짜 암은 처음부터 전이가 온몸에 숨어 있다가 언젠가 목숨을 빼앗고 유사암은 악성으로 분류하지만 성질은 양성인 암입니다. 폴립은 양성종양이며 암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폴립은 양성종양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은 암으로 변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무의미한 수술을 받게 만듭니다. 나는 1979년에 미국으로 유학하여 유방암의 종양만 잘라내는 유방 온존요법을 배웠는데 비교 시험 결과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 암을 절제하기 위해 유방을 통째로 절제하든 일부분만 절제하든 전이율과 생존율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서였다.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생존율은 같다. 요컨대 나을 사람은 낫고 전이가 되어서 죽을 사람은 죽는다.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의학상식이 내 안에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의문을 파고들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랐다. 사람을 죽게 하는 암은 검사에서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온몸에 전이가 숨어 있다. 그래서 암이 있는 장기를 통째로 드러내도 언젠가는 전이가 나와서 목숨을 빼앗는다. 반면에 사람을 죽게 하지 않는 암은 전이 능력이 없어서 부스럼 또는 종교와 같다. 정리하면 암, 즉 악성 종양으로 진단된 종양은 진짜 암과 유사암, 다시 말해 유해한 암과 무해한 암으로 나뉜다. 진짜 암은 처음부터 전이가 온몸에 숨어서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유사암은 전이 능력이 없어 내버려 두어도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다.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는 진짜 암인지 유사암인지를 전혀 구별할 수 없다. 의학 데이터로부터 거꾸로 계산해보면 전이는 암세포가 생겨나자마자, 즉 지름 0.1mm 미만의 크기일 때부터 시작된다.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는 크기는 지름 1cm 전후다. 이는 암이 생긴 지 5에서 20년이나 지났을 때의 모습이며 진짜 암이라면 온몸에 수백 개의 전이가 잠복해 있다. 한편 직경이 1cm 전후가 될 때까지 전이하지 못한 유사암이 새로운 전이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전이하는 암은 직경 1mm가 되기도 전에 온몸으로의 전이를 끝내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대장이나 위의 점막의 혹처럼 돌출한 것, 즉 폴립은 양성 종양이다. 이는 암으로 변할 리 없으며 암으로 변했다는 증거가 이 세상에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일부 의사들은 암이 될 위험이 있다라는 말로 환자를 위협하며 잘라낸다. 내시경 수술로도 죽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암 검진이나 종합 건강검진이 유행인데 받아야 할까요? 받지 않는 편이 좋을까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데 검진 후에 암이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치료를 받으면 몸만 상합니다. 세계적으로 생명 연장을 증명한 암 검진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CT 검사의 방사선 피폭, 인체에 침을 찔러서 조직을 떼어내서 하는 검사인 침 생체 검사 후의 통증과 출혈, 스트레스 등 검사로 인한 해로움도 큽니다. 온 나라에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40년간 열심히 추진했는데도 암 사망률은 늘어만 간다. 전립腺암과 유방암을 건강검진에서 대량으로 발견하여 수술했는데도 암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서구 사회에서는 조기 발견으로 낫는 것은 가짜 암뿐이라고 결론 내리고 전립腺암의 PSA 검사와 유방암의 맘모그래피 검사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나 폐의 집단 암 검진도 암 사망률을 줄인다는 증거가 없다는 근거로 폐지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암이 낫는다며 거국적으로 암 검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PSA 검사는 체열만으로 이루어지므로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결과 연간 10만 명 가까이, 다시 말해 30년 전에 10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립腺암으로 진단됨으로써 남성 암 발생 순위 탑자리에 다가서고 있다. 무수히 많은 전립腺 유사암 환자가 단점밖에 없는 과잉 치료로 전립腺이 절제되어 평생 기저귀를 차기도 하고 항암제 치료로 요절하기도 한다. PSA 검사에서 전립腺암이 발견되자마자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수년 후에 다시 PSA 수치가 올라 항암제 치료에 돌입해서 수개월 만에 숨진 사람도 있다. 암이 작을 때 발견되어서 다행이야. 운이 좋았어. 라며 기뻐하는 사람은 부스럼 또는 종기가 암으로 진단되는 바람에 과잉 치료로 몸을 상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운이 좋았다기보다 손해를 본 것이다. 나의 암이 진짜 암인지 유사암인지는 어떻게 분별하나요? 림프샘에 전이가 있으면 진짜 암인가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검사에서 발견되는 암은 대부분 유사암입니다. 췌장암은 증상이 없더라도 대부분 진짜 암이고 폐암은 일기라 하더라도 20에서 30%가 진짜 암입니다. 림프샘에 전이가 있더라도 다른 장기에 전이하지 않는 유사암이 많습니다. 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야유어서 사망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이는 무리하게 치료한 탓에 생기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환자가 자신의 암이 진짜 암인지 유사암인지를 물으면 어느 쪽이든 방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진짜 암을 무리하게 치료하지 않은 덕택에 5년이나 10년 또는 20년을 더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방향으로 목표를 잡아봅시다. 라고 권유한다.
우리에게 생기는 암이 진짜 암인지 유사 암인지는 운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동안 암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질문을 많이 받았기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유방암과 갑상샘암은 응어리가 있더라도 방광암은 혈류가 나오더라도 유사암일 가능성이 높다. 유사암이 95% 이상인 케이스는 내시경으로 제거되는 위암과 영기 식도암, 영기 방광암, PSA 검사에서 발견된 전립샘암, X선 유방 촬영술인 매모그래피 검진으로만 발견되는 유방암, 영기 자궁경부암 등이다. 그리고 유방암, 갑상샘암은 딱딱한 응어리가 발견되어도 유사암이 많다. 월경이 아닌 출혈이나 혈류가 있어서 발견되는 방광암, 자궁체암, 자궁경부암도 변기를 붉게 물들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대부분 유사암이다. 게다가 유방암, 갑상샘암, 자궁암은 유사암이 폭이 넓다. 2기, 다시 말해 친윤이나 림프샘 전이가 조금 보이는 정도까지는 전이가 나오지 않은 채 5년에서 10년을 생존해 있다면 대다수가 유사암이다. 췌장암은 10중 8구 진짜 암이다. 폐암, 위암, 대장암은 수술 후 5년을 살았다면 대개 유사암이다. 증상은 없는데 암 검진이나 종합 건강검진 등의 검사에서 발견되는 암은 대개 유사암이지만 췌장암은 증상 없이 발견되더라도 10중 8구 진짜 암이다. 기침이나 혈담 등의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폐암은 진짜 암이 많다. 증상이 없으면서도 암이 폐 속에 머물러 있는 1기 폐암도 20에서 30%가 진짜 암이다. 폐암, 위암, 대장암의 경우 진짜 암은 메스를 가하면 전이가 날뛰기 쉬우므로 만약 수술 후 5년을 생존해 있다면 대개 유사암이다. 진짜 암이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전이가 쭉 잠들어 있기에 유사암처럼 보이는 수가 있다. 위의 점막내암은 99% 이상이 유사암인데 그 점막 아래에 잠입한 암은 일기더라도 5% 정도가 진짜 암이다. 일본의 여배우 기키 기리는 온몸에 암이 퍼진 상태에서도 첫 진찰을 받고부터 14년간 연기자로 활약했다. 암 방치 환자들에게 15년, 20년을 생존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치료하지 않는 것이다. 유사암은 해로움이 없고 진짜 암은 치유법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왜 암은 잘라내도 전이하나요? 전이가 발견됐다면 말기암인가요? 잘라내기 때문에 오히려 전이가 빨라집니다. 진짜 암은 씨앗이 된 줄기세포에 전이 능력이 있기에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온몸에 전이가 잠복해 있다가 잘라내면 전이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이가 발견된 것만으로는 말기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이는 온몸에 숨어있던 암세포가 그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암을 완전히 절제해내더라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 암이 언젠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와 수시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 암을 방치하려고 해도 용기가 안 납니다. 지금 절제하지 않으면 다른 장기로 전이 될 것 같아서요. 다들 잘못 알고 있는데 전이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만약 여러분이 언젠가 암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 아찔해질 것이다. 그럴 때 의사는 전이 되기 전에 빨리 수술합시다 라고 재촉하고 주위 사람들은 빨리 치료해요 라고 강요를 해서 치료를 서두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전이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컨대 바르셀로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고가 도시이코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받은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어 2020년 3월에 콩팥 하나를 절제했다. 항암제도 여러 가지를 썼지만 결국 온몸으로 암이 전이돼서
스스로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됐다. 유방암이 폐로 전이됐다 등등 암에는 전이라는 말이 따라다닌다. 암전이란 최초에 발견된 암과 똑같은 것이 다른 곳에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내가 말하는 진짜 암은 처음 암이 발생한 부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장기에 원격 전이가 숨어 있는 암을 가리킨다. 숨어 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암이 거리가 제법 떨어진 장기에 전이되어도 크기가 작을 때는 CT 검사 등으로 찾아낼 수 없어서다. 전이는 암의 크기가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잠자는 상태로 있는 기간이 길다. 암이 발견되었을 때 전이는 벌써 온몸에 숨어 있다. 세계 의학 데이터를 보면 진짜 암은 생겨나자마자 직경 0.1mm 이하일 때부터 혈류를 타고 온몸에 전이하기 시작한다고 여겨진다. 줄기세포는 거의 무한히 분화,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암의 줄기세포도 최근 속속 발견되고 있다. 암의 병소에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개에 이르는 암세포가 들어있는데 이 모두는 씨앗이 된 단 한 개의 암 줄기세포가 2, 4, 8 이런 식으로 이분열을 일으켜서 생겨난다. 요컨대 진짜 암은 씨앗이 된 줄기세포에 전이 능력이 있는 암이다. 암을 조기 발견하는 시기는 한 개의 암 줄기세포가 생긴 지 5에서 20년이 지나 지름이 1cm 가까운 크기로 자랐을 때다. 진짜 암이라면 벌써 전이를 끝내고 온몸에 잠복해 있다. 이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암이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급격히 날뛰기 시작한다. 진짜 암은 혈관벽을 뚫고 폐, 간, 뇌, 뼈로 전이되기 쉽다. 온몸으로 혈액이 흘러들어가면서 모세혈관이 많은 부위에 잘 전이된다. 예컨대 폐의 경우 미세한 그물망 모양의 모세혈관에서 탄산가스와 산소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던 암세포가 혈류를 타고 폐로 흘러들어와서 모세혈관에 걸리기 쉽다. 간은 스펀지처럼 혈액을 듬뿍 함유하고 있으며 두 개의 굵은 혈관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있다. 간에서 발견되는 암의 90%는 다른 부위에서 온 전이성 간암이라고 알려졌다. 대장에서 흡수된 영양소의 대부분은 먼저 간으로 운반되므로 대장암은 간에 전이되기 쉽다. 뇌와 골수에도 모세혈관이 그물처럼 퍼져 있어서 전이 병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폐, 간, 뇌는 목숨과 직결되는 중요 장기다. 여기에 암이 전이하여 증대하면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지언정 언젠가 호흡, 해독, 그리고 신경기능이 멈춰서 죽음에 이른다. 그러면 암은 어떻게 전이되는 것일까? 암은 상피나 점막에 발생하며 진짜 암이라면 곧 주위 혈관벽을 뚫어서 혈액의 흐름을 타고 온몸을 돌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간이나 뼈의 혈관벽도 뚫고 거기서 증식하여 응어리를 만든다. 이것이 원격전이다. 암 줄기세포에 혈관벽을 뚫어서 전이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유사암이다. 원격전이가 발견되면 사기로 진단하며 암의 진행 단계로는 최종 단계다. 그렇더라도 사기로 판정되고부터 20년이나 지난 뒤에 걸어서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도 있다.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들은 후에 치료를 중단하고 집에 왔더니 몇 년이나 더 평온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전이가 됐거나 사기라고 해서 난 이제 끝이야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 죽음의 순서는 아무도 모른다. 살아있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자. 표준치료가 최고의 암치료라는 주치의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암 표준치료는 전문학회가 가이드라인을 제멋대로 정해서 널리 시술되도록 한 암 치료법일 뿐입니다. 이러한 암 표준치료 때문에 암의 역습이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의학 데이터를 무시하면서 불필요한 수술을 하거나 생명을 단축할 뿐인 항암제 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암 표준 치료는 의사들의 거짓말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암 표준 치료를 비판하는 이유는 의학이 과학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법을 결정하는 기준에 돈벌이 제일주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의사, 학회,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관료 등 모두가 의료의 수요를 늘림으로써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 환자를 늘릴 대책을 세우고 환자들에게 필요도 없는 치료와 약물 사용을 강요해온 게 사실이다.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를 암 표준 치료라고 하지만 이 중 90%가 건강에 무의미하고 유해한 것을 보면 의사들이 거짓말을 해서 만든 표준임에 틀림없다. 그도 그럴 것이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그들이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을 가버려서 의료기관이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준 치료는 의학적 데이터를 무시한 채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는 병변을 이런저런 이유로 암이라고 진단해서 불필요한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받게끔 환자를 몰아붙여서 일찍 죽게 만든다. 암 종류가 무엇이든 진행 단계가 어떻든 그 대처법과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수술, 즉 암 절제술은 생명 연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불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작은 경부암, 식도암, 전립腺암, 전이가 생긴 방광암 등은 방사선으로 치료해도 생존율이 수술했을 때와 다르지 않으므로 장기를 절제할 이유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더라도 가급적 전체 적출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방암은 종양만 적출하는 것이 치료 성적이 더 좋으며 유방 전체의 적출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유방 전체를 적출함과 동시에 실리콘 재질로 인공 유방을 만드는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 라면서 환자들을 살살 구슬리는 바람에 전체 적출 수술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방치도 현명한 선택사항 가운데 하나다. 암은 될 수 있는 한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것이 무리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환자를 훨씬 평온하게 오래 살게 한다. 적어도 자각 증상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어 급사했다면 그것은 순전히 암 치료 탓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살피는 암 방치 환자들 가운데는 초진 때 정상적으로 걸어왔을 정도로 증상이 없던 사람이 1년 이내에 사망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치료 이전에 암을 발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했던 사람이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면 그 후에 받는 치료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한다 라는 데이터가 전 세계에 발표된 바가 있다. 암 표준 치료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수술하면 암이 날뛴다던데 정말인가요? 다른 치료법은 없나요? 참말입니다. 진짜 암이 있는데 몸에 메스를 가하면 상처 자리의 암이 단번에 증식하거나 즉시 전이되어 암의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보다 안전한 대처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구로 확장하는 스텐트, 방사선, 지짐술의 일종인 라디오파 소작술, 그리고 방치가 수술보다 안전합니다. 어떠한 수술도 우리 몸에는 인공적인 큰 상처가 된다.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메스가 가해져 혈관이 터지면 혈액과 함께 암세포가 흘러나와 손상된 조직에 와락 달라붙는다. 한시라도 빨리 지혈하여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세포가 모일 때는 암세포도 함께 밀려온다. 진짜 암은 무수한 암세포가 혈류를 타고 온몸을 빙빙 돌기 때문이다. 특히 뱃속에 생긴 암 중에서 위, 대장, 간, 자궁, 난소 등이 장기를 싸고 있는 얇은 막인 복막에 전이가 숨어 있는 경우는 수술이 위험하다. 복막은 매끈매끈해서 파고 들어갈 틈이 없기에 평상시에는
암세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메스로 정상 조직이 갈기갈기 찢기면 얼마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크게 증식한다. TV 사회자 이스미 마사타카의 경우 경성 위암 수술을 받은 후 복부의 상처에 빽빽하게 모인 암세포 때문에 그 부위가 검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의 지인에게서 들었다. 이것이 전형적인 사례다. 이스미는 재수술로 3kg의 장기를 적출한 끝에 3개월 만에 사망했다. 메스가 가해져 배인 단면에서 암이 마구 날뛰는 현상을 나는 국소전이라고 부른다. 최초에 생긴 암을 잘라내면 마치 고삐가 풀린 듯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가 제멋대로 설치기 시작하는 현상도 흔히 생긴다.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백혈구 등의 면역세포도 동원되므로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세포의 증식을 부르는 자극제 구실도 하기에 온몸에 잠들어 있는 암세포까지 흔들어 깨워서 단숨에 증식시킨다고 추측된다. 수술이 암 전이를 촉진한다는 최초의 의료보고서는 1950년 발표된 대장암의 급격한 간 전이다. 이 보고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의학 잡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렸다. 그 내용은 이렇다. 59세의 남성이 2년 이상 계속된 설사 때문에 검사를 한 결과 대장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다. 이때까지는 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수술 후 불과 10주 만에 암이 간으로 전이되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사망 후 시신을 해부해 보니 간의 무게가 4.7kg이었다. 1.4에서 1.7kg인 간의 평균 무게보다 3배 정도 비대해 있었던 것이다. 이는 2018년에 췌장암 수술 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오나가 다케시의 경우와 매우 비슷하다. 오나가도 수술 후 갑자기 암이 간으로 전이되어서 급격히 증대했다. 나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궁체암 1기를 방치한다고 해서 암으로 죽은 환자는 없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기라고 하더라도 1, 2년 사이에 암이 전이되어서 사망한 사람이 있다. 70여 년 전이나 의료 기술이 발달한 지금이나 수술로 암이 날뛰는 현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커지고 악화되어 빨리 죽나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자각 증상이 없고 멀쩡하던 사람이 암 치료를 받고 6개월 혹은 1년 만에 죽는 것은 암 치료 탓입니다. 내가 20여 년 동안 만난 수백 명의 암과 싸우지 않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평온한 삶을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암의 대부분은 얌전히 있고 고통도 확실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몇 개월입니다. 라고 위협하는 의사들이 많다. 환자들이 주치의에게 치료하고 싶지 않아요. 잠시 상태를 지켜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래요? 그럼 이제는 오지 않아도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진찰할 게 없습니다. 라면서 냉정하게 쫓아낸다고 한다. 병원 경영을 생각하면 의사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다. 병원은 검사와 치료로 운영되므로 가능한 한 많은 분야의 치료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상태를 지켜보고 싶어 하는 환자와는 마주대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암 방치 환자를 본 적이 없는데도 치료하지 않으면 전이되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한다. 그것이 그들의 생명선, 즉 생활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치료를 하면 전이 능력이 있는 암은 이미 온몸에 잠복하고 있어서 여기저기 암세포가 날뛰기 시작한다. 내버려 두어도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는 암이 반수 이상이다. 암은 검사도 치료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편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다. 이런 진실이 널리 알려지면 검사나 치료를 받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어 의료산업이 붕괴하고 만다. 그러한 의료계의 속사정을 헤아리다 보면 내가 41년간 근무했던
개요대학병원이 나를 쫓아내지 않은 것이 참으로 대범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표준 치료에 맞서는 주장만 하고 암을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진료를 10년, 20년 계속했는데도 병원 내에서 따돌림은 있었지만 그만둬라 라는 말은 듣지 않았다. 그 덕분에 암 방치 환자 수백 명의 경과를 돌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통증, 응어리, 혈담 등의 증상이 없는데 암 검진에서 찾아낸 검사 발견 암의 90%는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나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았거나 크기가 작아졌거나 사라졌으며 전이는 되지 않았다. 그러면 장기에 전이되는 진짜 암은 어떨까? 우리는 질병을 앓더라도 보통은 증상이 천천히 진행된다. 그러므로 돌연히 생을 마감하는 일은 드물다. 암도 마찬가지다. 검사에서 발견된 암이 직경 1cm 전후의 크기로 자랄 때까지는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며 암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일도 흔하다. 암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은 폐, 간, 뇌 등 생존에 꼭 필요한 장기에 암이 전이되어서 장기부전이 발생했을 때다. 간 등은 전체 크기의 80에서 90%를 암이 차지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 흔히 있는 뼈 전이는 암이 뼈막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뼈를 망가뜨리면서 성장하여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가 망가지더라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환자들에게 뼈 전이로는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준다. 괴로운 증상은 완화 케어로 고통을 덜어주면 3에서 5년은 더 살 수 있다. 대표적인 완화 케어는 식도나 대장이 암으로 막힐 것 같으면 확장기인 스텐트를 넣는다. 복수가 고이면 뽑아낸다. 통증은 모르핀 등 의료용 약으로 억제한다 등이다. 완화 케어를 하면 말기암이어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걸을 수 있거나 대화를 할 수 있기에 살아있는 동안은 암 표준 치료를 선택한 사람보다 훨씬 평온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러니 머릿속 깊이 새겨져 있는 암을 방치하면 큰일 난다 라는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최근의 항암제는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까지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속임수입니다. 구역질 등을 억제할 뿐 독성의 강도는 예전과 같습니다. 몸이 힘들지 않다는 이유로 무심결에 계속 사용하면 죽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효과가 좋다는 말은 암이 작아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암에 잘 드는 항암제라면 그만큼 독성도 강한 것이라 수명도 단축시키고 맙니다. 먼저 항암제라는 이름 자체가 과대 광고이며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다. 항암제가 잘 듣는다 라는 말은 암이 일시적으로 수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의 몇 퍼센트 정도는 응어리가 한동안 오그라든다. 하지만 살아남은 암세포는 그 자체에 항암제 내성이 생겨서 응어리는 거의 확실하게 다시 커진다. 항암제의 종류를 바꾸더라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그러는 사이에 환자는 항암제의 맹렬한 독성 때문에 픽픽 쓰러져 죽어간다. 서양의 의학지는 항암제의 약해를 부작용이 아닌 독성이라고 기록한다. 항암제 대부분은 농약이나 독가스와 마찬가지로 독약, 극약으로 지정되어 있다. 정해진 양을 계속 주입하면 건강하던 사람도 1년 안에 절반이 죽어버리는 독극물이다. 현재 항암제의 주류는 세포 분열 과정에 작용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제의 독성은 정상세포도 엉망진창이 되게 만든다.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구내염이 생기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하는 것은 암세포처럼 분열이 빠른 혈액, 입안의 점막, 모근 등의 세포가 먼저 항암제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말 무서운 부작용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폐, 골수, 그리고 신장의 기능 저하이다. 게다가 항암제는 병원균과 싸우는 백혈구도 파괴하므로 몸의 면역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바이러스나 세균도 감염되기 쉬워진다. 일시적으로 체력도 무척 약해진다. 최근의 항암제는 부작용이 없는 좋은 약입니다. 라는 의사들의 기만 행위도 두렵다. 이전의 항암제 치료는 심한 메스꺼움, 구토, 나른함 등의 고통을 동반해 환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제토제 등이 속속 개발되어 고통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항암제 치료를 받으며 환자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는 항암제의 독성 수준이나 치료의 중단 시기를 알 수 있는 지표다. 만약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면 의사는 아직도 항암제를 더 쓸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고 항암제 투여량도 치료기간도 점점 늘릴 것이다. 그 결과 환자는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독성에 의해 생명을 빼앗기고 만다. 요즘은 항암제가 잘 듣는다 라는 말의 뜻은 부작용을 멈추는 약물을 사용하여 항암제의 수요나 분량을 늘림으로써 암 응어리가 일시적으로 오그라드는 정도를 늘렸다. 이다. 암 사망률은 통 줄지 않았다. 물론 항암제가 정말 잘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암세포와 함께 정상세포도 한숨에 줄어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기 쉽다. 꿈의 신약은 환상이다.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라디오파, 스텐트로 치료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방사선은 너무 많이 쐬지 말고 라디오파 소작술은 실력이 좋은 의사를 골라서 해야 합니다. 스텐트는 시기를 잘 잡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암을 잘라내고 싶거나 암이 커져서 치료하고 싶다면 수술보다 방사선 치료를 권한다. 방사선 치료가 몸을 훨씬 덜 상하게 하며 치료로 인해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나 후유증도 적기 때문이다. 수술을 의욕적으로 하던 외과의도 자신과 가족이 암에 걸리면 서슴없이 방사선 치료를 선택한다. 방사선 치료의 생존율은 수술과 같은 수준이다. 입원이 불필요하며 3에서 6주 동안 주 5일 통원 치료를 하면 된다. 방사선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성대, 혀, 식도, 폐, 방광, 전립샘, 자궁경부 등에 생기는 암이다. 뼈 전이에서 오는 괴로운 통증도 방사선 치료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식도암에 방사선을 쐬면 좁아졌던 부위가 넓어져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장기도 남길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너무 많이 쐬지 않는 것이다. 방사선의 1회 설량과 총 설량의 스케줄은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지만 나는 1회 2그레이, 주 5회, 합계 20에서 30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방사선을 지나치게 많이 쐬면 피부가 헐거나 장기에 구멍이 나고 뼈도 쉽게 부러진다.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치료에 무의미하고 유해하지만 병원에서 항암제를 거부하고 방사선 치료를 원한다고 말하면 암 치료 자체를 거절당하기 쉽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간암, 대장암의 간 전이, 간 내 담관암의 부분 치료에는 라디오파 소작술을 추천한다. 라디오파는 주파수가 높은 전자파다. 종양의 직경 약 1mm의 바늘을 찔러 전류를 흘려서 그 열로 암세포를 태운다. 복부의 바늘을 꽂기만 하면 되므로 절제 수술보다 몸이 받는 부담이 적으며 한 번에 100% 가깝게 암을 태울 수 있다. 입원 기간이 수술보다 월등히 짧고 상처도 눈에 띄지 않는다. 단 수술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이가 차례차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수술은 반복할 수 있는 횟수에 한계가 있지만 라디오파 소작술은 20회 정도까지 가능하다.
대장암의 간 전이에 한해서는 전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암이 식도를 막으면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고 대장의 일부가 막히면 대변이 꽉 차므로 큰일이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확장기를 넣는 스텐트 삽입술이 적합하다. 몸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증상을 극적으로 개선한다. 삽입이 너무 빠르면 스텐트가 빠지기 쉬우니 삽입 시기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암의 치료에는 큰 출혈이나 구멍이 뚫리는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7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암 치료는 하지 않는 편이 좋을까요? 고령자에게는 암 치료가 위험합니다. 후생노동성은 항암제는 고령자에게 듣지 않는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신마취 수술 후에 치매에 걸리거나 쭉 누워서 지낼 수도 있다. 나이와 관계없이 암의 90%는 방치하면서 통증을 잘 억제하면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다. 특히 고령자는 수술이나 항암제로 말미암은 신체 손상 때문에 생명을 단축하기 쉬우므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고령 환자에게 표준 치료를 받으려면 유서를 써두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쯤에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전신마취의 무서움에 관해 말하고 싶다. 전신마취는 우리 몸을 가스 상태에 접근시키는 의료 행위이며 죽음과 이웃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70세가 넘어 심폐기능이 약해져 있거나 협심증, 뇌경색, 당뇨병, 신장병 등의 지병이 있으면 전신마취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 마취가 너무 깊어서 깨어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수술 후에 뇌기능 장애의 일종인 선망이나 치매가 급격히 진행된다는 연구 데이터도 있다. 암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증이 매우 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핀도 듣지 않을 정도로 견디기 힘든 통증은 암 치료로 인한 통증입니다. 수술로 신경이 손상되고 후유증으로 장이 엉겨붙어 버리면 죽을 때까지 고통받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도 오래갑니다. 암에 걸리면 죽기 직전까지 통증에 시달릴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통증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통증이 오더라도 모르핀이나 방사선 치료로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다. 견딜 수 없는 갖가지 고통, 심한 장폐색, 손상된 신경의 찌릿찌릿한 통증, 손발의 부종, 마비, 저림 등은 암이 아닌 암 치료 때문에 생긴다. 반면에 암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환자의 가족으로부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하게 눈을 감으셔서 놀랐습니다. 라는 연락을 자주 받는다. 최후까지 고통 없이 잠들듯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재택 완화 케어 덕분인지 호흡 곤란도 없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히 영면할 수 있다면 암은 무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암이 무서운 질병이라고 알려진 것은 암 표준 치료 탓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왜 암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는지, 그 이유 중 하나가 조기 발견의 주역, 건강검진, 뇌졸중을 다룬 책, 치매를 다룬 책 등등 그간 읽었던 여러 의학 도서들 중에서도 몇몇 병증을 제외하고는 건강검진의 불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실제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을 건드려 평생 안고 갈 후유증을 겪은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좀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의 책이었죠. 물론 책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매 순간 의문이 들게 하고 선택의 고민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머리 살포시 비우시고 다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